가치 투자의 방식의 가정은 미래에 대한 확실성의 가정인 거예요.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 저는 미래를 알 수 없거든요.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으면 사실 저는 이사님 영상을 이제 3프로에서 네네. 처음 뵀었는데 그때 이제 인상 깊었던 멘트를 하나 남기시더라고요. 네. 아마 저를 오늘 모시는 게 마지막일 겁니다 라고 하시길래 저는 세상에 무조건은 없는데 네, 그렇죠. 네. 나중에 왠지 또 뵙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3프로에 몇 번 이제 더 출연하시더니 이번에 또 야,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 책까지 아주 세상이 나오시기로 작정하시. 네, 그렇죠. 계기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복잡해지죠, 세상은. 네네네.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다른 것보다 사람들의 시간 때문이었다고. 어떤 의미셨나요? 네, 그게 제가 그때도 이제 거기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오랫동안 해온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려고 뭐 제가 영업을 하면서 세일즈를 할 때도 지금 이러한 생각하고 정리했던 거를 공부했던 거를 활용하려고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제가 직접 해보려고도 해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생각보다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그냥 좀 얘는 특이하고 독특한 사고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서 재미는 있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방식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가 뭐 세상이라는 게 항상 그 사람이 김 작가님 책을 제가 보니까 거기 이제 운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운을 이제 그냥 환경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는데 저는 환경과 그 사람의 준비한 부분이 두 가지가 겹쳐져야 일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둘 다 맞는 상황이 그게 때를 만났던 것 같아요. 준비한 사람이 때를 만나는. 그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되는 상황을 제가 못 만났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3프로에 나가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 주변에 그렇게 10년, 20년 관심 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둘째 아들 좀 얘기 듣게 해주려고 남겨놓으려고 그러려고 했다가 그랬다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계 투자를 이제 사람들한테 계몽하고 계시는. 이렇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몽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저는 제가 그 세상이 다 연결돼 있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자기 존재의 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첫 번째는 이기적인 범위가 가장 안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이기적인 뿐만이 아니라 상대와 어차피 이기적인 것도 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서 뭔가를 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존재라고 해서 주변 환경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그 부분이 뺏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너대로 잘 살 수 있고 나는 나대로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환경이 괜찮으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개인주의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기주의보다 할 수 있는 환경은 더 나아진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전체를 더 이해를 하면 그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전체 이 사회와 집단을 그 자체를 더 키울 수 있는데 같이 노력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 종의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그 집단주의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한쪽으로 사람들이 방향이 가다 보면 항상 꼭 오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오바가 되면 그게 전체주의가 돼서 그 전체주의라는 그 여러 가지 역사에서 있었던 전쟁사에서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제가 30%는 개인주의자고 70%는 집단주의자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주의자이기도 하면서 집단주의자이기도 한데 지금의 그 사회나 이거는 뭐 글로벌하게나 한국 사회나 굉장히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되게 심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뭐 혹시나 다른 분들보다 관심이 좀 더 많아서 먼저 공부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걸 공유해 주시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요 책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런 부분을 통해서 이사님 알고 계신데 사실 저희 채널이랑 3프로랑 시청자층이 조금 달라서 일단 복잡계가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 먼저 복잡계를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저는 이게 그 사회의 구조나 네. 크게 보면 우주의 구조나 다 모든 게 다 복잡계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네. 근데 그 복잡계를 단순계라는 인간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만들어서 보면 그게 복잡계가 아니라 단순계로 보이는 원인 결과처럼. 예,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계밖에 볼 수 없는 생각 구조를 이거는 길게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너무 자연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신화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부분을 어디다 의지하고 네. 뭔가 문제가 만들었을 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이해도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종교가 되고 그 종교라는 해결책을 넘어서서 또 더 지나니까 정치가 되고 그 정치라는 해결책을 지금은 더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약간 그 과학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영역이 넓혀지면서 네. 이해할 수 있는 툴이 많아지면 그 많아진 툴을 사용해서 네.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신화와 종교의 단계까지는 굉장히 단순계적이고요. 정치 이상부터는 굉장히 복잡계적인 부분을 관점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이해 증가가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복잡계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과학이 발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해서 네. 과학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니까 이걸 굳이 신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러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네. 더 자연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복잡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계와 복잡계를 정확하게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잡계에서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언가를 표현해 주세요라는 말은 그 질문 자체가 단순계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복잡계를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네. 복잡계는 모든 것 그 자체가 연결이 다 많이 돼 있고 의외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거를 잘 정리해서 내가 그 안에서 행동을 할 때는 구조를 만들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짤 수는 있지만 그 전체 복잡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 복잡계의 차이는 말씀드린 대로 우연성과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1대1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네. 그리고 상관관계가 예전에 단순계에서는 이게 발생하면 저쪽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무엇이 발생해라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비율이나 선후관계는 이제 인과관계고 서로 간에 연결돼서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복잡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죠. 기본적으로는 우연이 많아진 상태에서 네. 결과에 대해서 확률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 이게 정확한 과학에서 쓰는 거는 거죠. 확률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님이 처음에 복잡계 투자에 좀 관심 갖게 된 계기는 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제가 알기로 이런 걸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렸는데 네네. 사람들이 딱히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막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 그렇죠. 좀 변화의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 98년부터 이제 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네. 2003년부터 이제 주식 쪽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 전에는 뭐 채권하고 금융상품 쪽이었고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제가 주식 영업을 이제 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라고. 근데 사실 그때도 이제 네. 좀 어렸어요.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은 그때 사실 안에서 업무를 하지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되게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한 30대 후반이나 돼야 그래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기관 상대의 거래 상대가 되는 그러한 이제 상태였는데 어떻게 뭐 운이 좋아서 그래서 좀 일찍 이제 제가 법인 영업 담당자가 돼서 이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데 근데도 더 약간 좀 특이하게 운이 좋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네. 제가 국민연금을 담당하게 됐어요. 아, 국민연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관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관에 저는 이제 사실은 진짜 사원인데 사원. 대리 명함을 파서 원래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한 단계 단계 위 명함 주잖아요. 근데도 올린 게 대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가지고 대리를 가지고 갔을 때 네. 그 명함을 받기 전까지 제가 또 액면이 좀 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왔다가 대리 명함 보고 대리가 여길 들어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이제 뭐
어쨌든 회사의 상황 때문에 이제 제가 담당자가 됐는데 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신영증권을 다니고 있었을 때랑 신영증권은 좀 뭐 되게 알토란 같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영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많아서 이렇게 여유 있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네네. 분위기는 아니고요. 중형사라서. 그리고 이제 리서치를 이제 네. 활용을 해서 영업을 네. 하는 것도 사실 뭐 대형사나 외사에 비해서는 좀 그 역량은 좀 아무래도 투자를 네. 많이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다니다가 그래도 뭐 어떻게든 방법은 찾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른 방법을 김 작가님 책에도 보니까 네. 방법이 계속 하다 안 되면 그 인풋을 바꿔야 된다라고. 제 책 굉장히 열심히 보셨는데. 아니 뭐 그래도 만날 사람인데 뭐 책이 있길래 네네. 제 위에 항상 이렇게 떠 계시길래 네. 저를 이렇게 계속 누르고 계셔가지고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풋을 바꿔야 되는 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로직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왜냐면 남들하고 봤을 때 비교 여류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럼 비교 여류에 있으면은 같은 걸 해봤자 안 되니까 다른 걸 찾아봐서 제가 뭘 했냐면 네. 그 당시만 해도 그게 2003년 정도여서 그렇게 지금처럼 막 IT 이런 것들 거의 없을 때예요. 많지가 않을 때라서 그때 제가 그 출판사에서 리서치 자료를 찍어서 네. 다음 날 배포할 거를 다음 날짜로 전날 저녁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날 그거를 가지고 퇴근을 했어요. 그 자료를. 네. 그럼 그 가지고 퇴근한 자료를 아침에 가서 그 고객들 책상에다 놓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신문처럼 그날 날짜가 찍힌 리서치 자료를 네. 받아보는데 다른 회사들은 다 오후에 이제 장이 끝나고 그 날짜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는 어쨌든 다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아침에 찾아가서 아침에 제가 커피를 사가지고 가서 아침에 커피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고 출근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을 좀 보여준 네. 거죠. 그러니까 젊다라는 부분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하다가 조금 컨텐츠가 모자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지금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네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어떻게 채울까 생각을 하는데 뭐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을 안 해주니까 제가 찾은 생각이 한 달에 책을 10권을 읽자. 네네. 그래서 그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책에 편지를 써서 거기에 한 30분 되시면 30분한테 다 손으로 편지를 써서 책에 꽂아서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씩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이뻐 보이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좋은 평가를 이제 그때 나이는 어렸지만 좀 받기 시작해서 되게 그 국민연금에 계셨던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한 달, 두 달, 6개월 이렇게 쌓여가다 보니까 처음에 10권 읽던 게 그 다음 날은 12권, 네. 그 다음 날은 15권 이런 식으로 왜냐면 아는 내용이 겹치잖아요. 그쵸, 그럼 그쵸. 빨리 읽어지고 빨리 읽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영업을 바꾼 게 아니라 저를 바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한 경제에 대해서 한 500권을 읽으면 네. 경제에 대해서 읽을 게 없어요. 그러면 경제사에 대한 뭐 넘어가서 경제사를 가서 한 300권을 읽으면 그렇게 또 읽을 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역사로 가는 거죠. 네. 역사로 가서 또 역사는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한 1000권 읽으면 또 그렇게 많지는 또 않아요. 네. 그럼 역사에는 정치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정치에 대해서 정치를 읽다 보면 또 군사에 대해서 네. 군사를 읽다 보면 과학에 대해서 네. 과학을 읽다 보면 과학과 종교의 싸움이 있으니까 또 종교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네. 가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요즘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이 휘는 곡선처럼 이렇게 휘어가는 게 생기잖아요. 쌓이는 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학문들이나 현재 우리가 배웠던 것과 네. 최근에 지금 현재 가장 최신에 연구된 부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걸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 10년 정도 해서 네. 제가 3프로에 나가서 그렸던 그 그림 그거를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렸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저 책이 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알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책을 계속 읽어서
깡패가 사람이 됐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복잡계 투자를 네. 그 당시 주변에서는 좀 못 받아들였다면서요. 그렇죠. 못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내가 지금 현재 네.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충분히 네. 잘 살 수 있으면 그러면 더 새롭고 어려운 거를 특히 네. 새로운 거는 뭐 관심 있어서 재밌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수단보다 더 어려운 거를 굳이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기존의 사이클 이론 경제에서는 우리가 사이클 이론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기본적으로 뭐 지금 가치 투자 방식을 많이 써도 네. 그래도 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네. 근데 뭐 이상한 뭐 센티멘트나 뭐 게임주 이런 것들 뭐 극장 어느 영화 이런 것들 뭐가 잘 될지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안 써도 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필요가 있어졌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필요의 문제 같고 그 가장 큰 차이는 그 사이클을 따라서 투자하는 거는 경제가 단순계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 단순계에서는 어차피 로직 자체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로직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빨리 잘 획득하면 네. 남들보다 비교 우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남들보다 더 빨리 정보 얻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보를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먼저 누구한테 이 정보를 주는지가 그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정보가 이제 늦게 받았다고 뭐 페널티를 받아보기도 하고 먼저 못 받은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정보와 지식을 넘어서서 네. 복잡계에서는 네. 지혜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부분은 훨씬 네. 더 지식을 활용해서 연결하고 네. 새로운 부분과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자기만의 방식과 이러한 생각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도에까지 더 네. 세상이 어려워진 거죠, 한마디로. 세상이 더 규모가 커졌고 네. 인간이 이해하는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네. 그 부분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더 네. 그때보다 고도화된 무엇이 필요한데 지식보다 지혜의 단계가 더 높기 때문에 네. 그 지혜의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지금의 이 복잡계에서는 성과를 내기 어려워진 거죠. 그와 유사한 의미로 이제 2011년에 연준 전 회장 앨런 그리스펀이 복잡계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을 바라본다는 것은 폭풍이나 가뭄을 제외하고 날씨를 분석한다는 말과 같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사님 네.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이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만 빼고 네. 쉬운 부분만 하겠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럼 쉬운 부분이 옛날에는 쉬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70%였고 네. 김 작가님이 옛날에 주관식이 몇 문제 정도 될 고등학교 다니는 세대시죠? 주관식이요? 예. 객관식이 시험 아니고요? 보면. 객관식하고 주관식 같이 나오잖아요. 객관식 보통 한 30문제면 네. 객관식이 이제 한 25문제. 25문제. 네. 20에 25문제. 그냥 네. 보통 주관식 서술형이나 이런 단답형은 네. 한 작으면 한 5개? 네네. 많아도 어쨌든 객관식보다 많진 않죠. 절대. 그렇죠. 절대. 네. 우리는 그런 세대가 같으신가요? 아니요. 저희 연배 좀 차이 납니다, 아, 예.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이라고 할게요. 네. 왜냐면 뭐 방식이 같으셔도 저희 다른. 같은 40대입니다. 네, 그렇죠. 40대시잖아요. 40대 초와. 네네. 네. 네, 저는 몰라요, 전 나이를.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그게 단순계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객관식이라는 그 30문제 중에서 25문제를 잘 풀고 5문제는 뭐 그냥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중간은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주관식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혹은 5문제가 쉬운 문제고 25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주관식이 된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관식은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풀이 과정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사고 구조를 갖고 있고 맞아요. 이것까지 점수에 포함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시스템이 바뀌는 게 단순계에서 복잡계를 배우는 익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냥 경험했던 주관식 객관식의 비율과 그 시험 시스템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1990년대와 2000년 10년 정도까지는 10년 좀 제가 이제 2009년을 기준으로 이제 나눈다는
말씀을 8, 9년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전까지는 한 70점이 객관식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식을 제대로 못 풀면 네. 주관식을 지혜롭게 풀지 못하면 네. 이 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어진 거죠. 근데 앨런 그린스판 의장님이 전 의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네. 얘들아 시험제도 바뀌었어. 이제는 70% 주관식 풀어야 되는데 네. 너희 30%만 가지고서는 뭘 그거를 지금 세상을 이해하고 하겠다는 거니? 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만큼 이제 주식 시장이든 경제가 굉장히 이제 복잡계로 돌아간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시청자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럼 이제 복잡계 관련해서 저희 투자 사례가 실제로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네. 실제로 과거에 이제 이사님이 투자하신 사례 중에서 회사에서 네. 복잡계를 이용해서 투자한 과거 사례 좀 뭐 예시 한 가지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예시는 이제 책에 적어놓은 예시는 네. 이제 제가 그 YG 엔터를 적어놨는데요. 네. 그 YG 엔터가 당연히 빅뱅이 이제 굉장히 회사를 키우는데 큰 그죠. 역할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빅뱅이 굉장히 그 성장을 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때 네. 그때 중국과 우리나라 간에 한한령이 네.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한한령은 정치적인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저러다 말겠지. 혹은 저게 뭐가 중요해? 네. 빅뱅이 잘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거죠. 네. 이게 기존의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환경이 크게 바뀐 부분을 자기의 사고방식은 바꾸지를 않는 거죠. 근데 빅뱅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한한령이 영향을 주는 것도 중국이 지금 현재 사드나 네. 이런 것들은 미국과 중국의 그냥 중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패권의 문제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네. 정치적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훨씬 더 크게 느꼈을 거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악영향이 큰 이슈로 간단하게 빅뱅이 잘 되는 거 보는 사람보다는 훨씬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주식을 조심스럽게 해서 매도를 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복잡계를 적용하는 사례가 될 거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이제 만들어져서 크립토 커런시가 네. 들어왔잖아요. 네. 이 크립토 커런시가 들어왔는데 이 크립토 커런시가 처음에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돈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제에 관심 있고 수익을 내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도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자기네 기존의 통화, 네. 기존의 통화 방식에 이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개입을 안 하다가 사이즈가 커지고 나면 개입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과학, 그 다음에는 과학과 경제, 그리고 정부가 들어오면 그 다음엔 정치 이렇게까지 영향을 줬는데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번에 3%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네. 이 크립토 커런시도 세대가 계속 교체되고 있어요. 이게 그 이자를 받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나 네. 결제를 하는 방식이나 네. 기술적으로도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과학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도 그냥 한 번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변화된 과학, 새로 바뀌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의 변수가 생기면 과학 1, 과학 2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이 변수들의 뭐 어느 하나의 주제가 한 번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복잡계의 또 하나의 특성이에요. 단순계에서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구조라는 게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만 계속적으로 반영해주면 되지만 복잡계에서는 한 번 만들어진 구조의 구조가 계속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구조 자체도 계속 변하고 인풋, 아웃풋도 계속 같이 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와 새로 들어오는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동시에 같이 보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좀 어렵겠죠? 전보다는. 근데 이건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드릴 때 강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사는 거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책에서도. 그게 생각해 보시면 영화들 같은 데 본 거 기억해 보세요. 네. 영화에서 바다에서 막 이렇게 바다 장면이 많이 나오고 어부들이 나오고 하는 영화에서는 어머니들이 바다에다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예, 기도하고 그다음에 배를 출항하기 전에 재물 바치고 많이 하죠. 근데 강에서도 물고기 잡지 않습니까? 네네. 강에서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강에서도 음. 물고기 잡는 어부들 나오는데 네. 거기서 그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둘 다 어부인데. 강은 안 위험하니까. 그렇죠. 네. 강은 덜 위험하고 네. 강에서 위험하면 강에 안 가면 돼요. 왜냐하면 육지에 있다가 강에는 잠깐 가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강에 가 있는 순간에 위험한 부분이 날씨가 바뀌었다. 혹은 뭐 위에서 댐을 이제 수문을 연다고 정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네. 근데 바다에서 지금 하루 동안 배를 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멀리 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네. 갑자기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못 나온다고요. 네. 근데 그 하루 사이에 안에서 바닷속에서의 해류의 변화나 기상의 변화는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위험이 훨씬 더 크고 다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걸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계에서는 굉장히 기존보다 운과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운과 상황의 영향이 작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나와버려요. 네. 피하는 거죠. 음.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단순계적인 삶의 방식이 가능한데 복잡계에서는 그것 자체와 계속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없지는 않겠지만 네. 뭐 1시간 배 타고 가다가 날씨 안 좋아지면 돌아올 수는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루 가서는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훨씬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피할 수 없고 위험한 게 더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네. 내 구조 자체를 유지 가능한 다양한 변수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다양한 변수와 상황에서도 나의 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한 거죠. 구조라면 뭐 여기서는 주식으로 친다면 포트폴리오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 투자로 따지면 포트폴리오죠. 이게 예전에는 네. 그 상황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네. 집중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오렌 버핏 그 회장님도 전 회장님도 많이 쓰셨고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컨빅션이 있고 확실한데 이게 시장에서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주가가 빠져도 더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더 좋아졌다고 유리해졌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다시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좀 더 단순계에 가까웠으니까. 단순계였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 단순계의 구조는 기본적인 밑에 베이스 깔려 있는 가정이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긴 줄 알고 샀는데 이렇게 네. 더 빠져도 여기서도 이렇게 어쨌든 간다.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렇죠. 확실하다라는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불확실성의 세대가 커지고 있는데 네. 가치 투자의 방식의 가정은 미래에 대한 확실성의 가정인 거예요.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 저는 미래를 알 수 없거든요. 점점 네. 더. 그렇기 때문에 네. 미래를 알 수 없으면 네.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더 조심하고 네. 더 조심하는 방법은 몇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황에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을 깔아놓는 게 더 조심스러운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를 보는 방식은 물론 이제 저희 회사 전체 분들이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제가 보는 방식은 저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생태계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 15분의 아이디어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저희 이주환 대표님하고 저랑 김영준 이사님하고 3명이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바라볼 때 그때 저는 이걸 생태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손보고 고치고 상황에 받아서 영향을 받으면 또 변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전반적인 매크로의 환경이나 시장의 색깔이나 그다음에 과학의 발전 방향이나 정치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과 이게 어울리느냐라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대표님하고 회의를 할 때 쓰는 많은 표현은 이거 지금은 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색깔은 적정하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환경과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잘 어울리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거 몰라요. 네. 근데 이런 복잡계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전에 단순계 방식으로 버튼업과 탑다운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행동을 어떻게 보냐면
매크로를 보면서 맞출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해인 거죠. 왜냐하면 복잡계 방식을 모르니까 네. 단순계의 매크로 보는 방식으로 제가 보고 있다고 본인의 관점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분들보다 네. 세상에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럼 복잡계이지만 좀 더 확실성이 강해질 때는 포트를 좀 더 줄이고 좀 더 그 모를 때는 포트를 좀 더 늘리시겠네요, 왠지. 분산시킨다는 표현이 나겠죠. 모를 때는 더 분산시키고 그리고 분산시키거나 분산시키는 건 네. 시장의 색깔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 좋을 때는 포트를 분산시킵니다. 분산의 크기. 근데 시장의 방향성도 모르겠고 네. 확실성이 더 떨어지고 시장의 색깔도 모르겠고 네. 그럴 때는 그로스 익스포저를 줄입니다. 전체 가지고 있는 거를 100% 주식을 갖고 있다가 네. 70%로 줄이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방향성은 아직 괜찮을 때는 100%를 10종목으로 갖고 있다가 네. 100%를 30종목으로 늘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